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2004년에 일어난 아리셀 참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장관님 얘기하실 때 여기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2019년과 23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네. 자, 지금 현재 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에서 이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분명히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으면은 그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체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때 했어야 된다. 이 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뭐 유증기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그때 점검을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니 그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목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거 파악만 하고 와가지고 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고용노동부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갔으면은 여기 불법 중축되어 있는 그 이번에 참사를 키운 여기에 대해서도 창문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 가지고 구조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점들도 함께 다 같이 검토를 했어야지. 그냥 나가서 현장만 쭉 둘러보고 온다. 그게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도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그런 조치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장관으로서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거기 나트륨 때문에 네.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2시간가량 그 나트륨을 옮기느라고 진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게 피해를 엄청나게 확산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아리셀 참사 때도 마찬가지, 그때 리튬이었죠. 이번에는 나트륨입니다. 물에 접촉하면 폭발하는 이런 위험 물질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보관 체계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바깥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보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예 이렇게 위험한 물질, 불이 발생,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가지고 여기에 하면 폭발하는 이런 물질은 아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안에 보관한다 그러면은 작업자의 동선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는 물이 아주 침투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안전장치가 된 그런 용기에 보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규정을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규정을 보니까 현재 규정은 단순히 뭐 지면보다 높아야 된다.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사고를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꼼꼼한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 규정 분명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개정된 노동조합법,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 첫날부터 전국에 407개 하청업체가 221개 원정업체를 상대로 해서 교섭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 쪼개기 교섭이라고 하는 이것도 39건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해서 그 교섭성이 인정되면은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럼 또 분리교섭 요구를 할 겁니다.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이렇게 분리교섭 신청도 많고 이 교섭 신청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저는 장관이 얘기했던 창구 단일화 원칙을 장관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자, 처음에 지금 현재도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창구 단일화 규정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도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에다가 무슨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 자, 백부 양보를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 처음에 11월 25일인가요? 11월 달에 만든 그 시행령에는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규정이 있죠. 네. 근로조건 현격한 차이, 고용 형태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교섭. 그거를 구체화 좀 더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한 그 규정을 보면은 그거는 구체화 해놓은 걸 넘어서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시행령 그렇게 돼 있죠. 네. 법 어디에도 그걸 우선으로 해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쭉 쓰고 우선 자,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노동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분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의 분리 통합 필요성을 판단함이 있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공통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의 대표 적절성, 교섭단 유지시 뭐 등등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규정이 들어가려면 법문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근로조건 형태 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우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우선을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거는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예. 이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노조법 개정은 노조법 제2조 후단에 새로운 사용자성이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 후단의 사용자성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경우 사용자성이 확대됨으로써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되었고,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첫 번째 전단에 있는 전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를 하고, 후단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하여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어떤 교섭 절차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다 그러면 법률을 고쳐 써야 돼요. 법률에다가 그런 유조항을 넣고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넣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법률에는 없는데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시행령을 만듭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